2019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공항. 루프트한자 항공의 3년 차 승무원 마리안느 슐츠는 비행 스케줄표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왜 하필 또 한국이지? 그녀에게 한국은 낯설고 긴장감이 감도는 국가로만 인식돼 있었다. 그땐 정말 가기 싫었어요. 동료들도 아시아 노선은 까다롭다고 했고요. 전 그저 조용한 유럽 노선을 선호했죠. 하지만 이 한 번의 비행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마리안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K-파프이나 한국 드라마도 관심 없었고 그냥 먼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루프트한자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주로 유럽 내 단거리 노선을 맡았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익숙한 도시들이었어요.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편했죠. 아시아 노선은 언어 장벽도 있고 비행시간도 길어서 기피하는 승무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9년 9월 갑자기 인천행 비행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아파서 대신 투입된 거였어요. 팀장님이 죄송하다며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죠. 하필 왜 한국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조금 찾아봤습니다. 김치, 한옥, 태권도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막연한 이미지들 뿐이었죠. 동료 베아테가 말하더군요. 아시아 승객들은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더 부담스러웠어요. 비행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다. 마리안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다. 하지만 비행 중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비행한 지 6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화장실 근처에서 한 중년 독일 남성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3년 차였지만 이런 응급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기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왔는데 환자분은 계속 배를 움켜쥐며 아파하셨어요. 독일어로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만 하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다가온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아시아계 남성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I'm a medical student. May I help? 의대생이라고 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정우현.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그는 침착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다. 우현 씨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환자분께 독일어로 말을 걸면서 맥박을 재고 복부를 살펴보시더군요. 저에게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기장님께 전달할 수 있었고요. 프라버블리 게스트릭 스페점, 나트 라이프 마이너스 스레터닝이라고 하시면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환자분이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현 씨의 따뜻함이었어요. 환자분이 불안해하시니까 계속 곁에 앉아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에서 7년 동안 공부하셔서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비행기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우현 씨에게 고마워하시고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따뜻하고 지적인 분이셨어요.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우현 씨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의 사계절, 음식,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마리안느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낯선 도시, 낯선 문화. 그런데도 뭔가 익숙하고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이 정말 특별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함이었죠. 보통은 도착하면 호텔로 바로 가서 쉬는데 그날은 왜인지 공항 주변을 좀 둘러보고 싶었어요. 우현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면세점을 구경하면서 한국 화장품도 보고 한글로 쓰인 간판들도 신기하게 바라봤죠.
그리고 마치 영화처럼 공항 출국장에서 우연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날 오후에 출국하기 전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우연 씨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 씨는 친구를 배웅하러 공항에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 서울을 구경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출발까지 4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낯선 도시를 돌아다닌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연 씨가 워낙 신사적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무엇보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따라 나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울을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동에서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우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따뜻한 가정식을 함께하며 낯선 도시는 점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연 씨가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인사동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서해 체험을 할 때가 기억에 남아요. 우연 씨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시면서 마리안느의 뜻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바다의 별이라는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따뜻했던 건 우연 씨 어머니 식당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딸을 데려온 아들을 보고도 어머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밑반찬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연 씨가 통역해 주시면서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괜히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었죠. 우연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각자의 꿈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안느는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리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우연은 당황하지 않고 그녀를 도왔다.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타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여권과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여권 없이는 독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는데 우연 씨는 정말 침착하셨어요. 괜찮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차근차근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독일 대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권 발급 절차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에 여권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시민분이 지하철역에서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신 거였습니다. 지갑은 없어졌지만 여권만이라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연 씨가 보여준 배려와 도움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통역은 물론이고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곁에 있어 주셨어요. 심지어 호텔비까지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친절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리안느는 매달 자원해서 인천행 비행을 탔다. 우연은 늘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함께 보낸 서울의 짧은 시간들이 쌓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달 스케줄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인천행을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마리안느가 아시아 노선을 자원하다니라고 말이에요. 우연 씨와는 첫 만남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카카오톡도 설치해서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바쁘게 지내시는 모습, 한국의 계절 변화, 맛있는 음식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매번 인천에 갈 때마다 우연 씨는 시간을 내서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셨어요. 때로는 몇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도 함께 공항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인천 차이나타운을 걸어보기도 했죠. 점점 서울이 익숙해지면서 우연 씨와 함께 가본 곳들도 늘어났어요.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홍대, 강남. 각각의 장소에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연 씨가 자랑스럽게 한국을 소개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는데 각각이 다 특별했어요.
봄에는 벚꽃 축제, 여름에는 한강 치킨,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 온 덕수궁.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이 제 마음속 특별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우연 씨 가족들과 가까워진 게 큰 힘이 됐어요. 어머님은 제가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우연 씨 여동생 지은이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마리안느는 독일로 돌아가 가족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20년 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연 씨와 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우연 씨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쉽지 않죠. 언어, 문화, 거리. 극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복잡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죠. 한국은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른데 괜찮겠느냐고 하시면서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우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루프트한자에서의 안정적인 직장도 포기해야 했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멀어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연 씨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0년 여름 드디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지만 우연 씨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셨고 저도 독일에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건 우연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다. 따뜻한 환영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0년 9월 드디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공항에 나온 우연 씨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서 기다리고 계셨고, 지은이는 언니 환영해요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 씨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우연 씨 어머님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었고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연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말했다. 우연히 시작된 이 인연이 내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만약 그날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연 씨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연 씨와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고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줍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셔서 우연 씨 가족과 만나신 후로는 완전히 마음을 놓으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와 독일어, 영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번역이나 통역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실제로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독일 언니의 한국 생활이라는 채널인데 한국에서 겪는 일상들을 독일어와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 결혼 준비 과정 같은 것들 말이죠. 특히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독일인이 본 한국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우연 씨가 의사다 보니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19 때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독 문화교류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독일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이나 반대로 독일로 유학 가는 한국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들이죠. 제가 겪었던 문화적 충격이나 적응 과정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연 씨 가족들이 정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독일 요리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고, 아버님은 독일어 인사말을 배워서 제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때 사용하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이란 언어나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거라는 걸 실감해요. 내년 결혼식은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식으로, 독일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으로 하려고 해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싶거든요. 우연 씨도 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 주시고 있어요. 가끔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해서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죠. 특히 처음에는 김치나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날씨도 선선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우연 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이 저희의 작은 행복이에요. 그때마다 정말 한국에 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시작된 이 인연이 제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제2의 고향이고 우연 씨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